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는 코와 입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 속 깊이 들어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미세먼지 예보가 약간 나쁨일 때부터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KF80 이상의 황사 마스크를 씁니다. 실내에 머물러도 안전한 건 아닌데요. 특히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거나 굽는 요리를 할 때는 미세먼지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대를 골라 환기를 하고 청소를 자주 해야 하는데요. 미세먼지가 오히려 넓게 퍼지는 진공 청소기 대신 분무기로 공중에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힌 뒤에 닦아내는 게 좋습니다. 미세먼지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김종현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김종현입니다. 오늘 하루 스포츠계를 돌아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김종현의 스포츠 출발합니다. 호주 이란과의 축구대표팀 평가전에 나설 벤투호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손흥민이 이변 없이 참가하게 됐고 권창훈을 비롯해 이재성, 황의조 등 벤투호 핵심 멤버들도 이번 평가전에 참가합니다. K리거 중에는 이정협이 벤투호의 첫 부름을 받았고 김태환과 손준호도 벤투호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승우의 소속팀 이탈리아 프로축구 베로나가 페스카라와의 승격 플레이오프 준결승 2차전에서 1대0으로 이기고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승우는 후반 11분 교체 투입돼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면서 팀 승리를 함께했습니다.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일본이 북중미의 강호 멕시코를 완파하고 16강 진출을 예약했습니다. B조의 일본은 에콰도르와의 1차전에서 1대1로 비긴 데 이어 2차전에서 멕시코를 3대0으로 완파하고 2연승으로 16강 진출을 확정한 이탈리아에 이어 2위에 자리했습니다. 한편 A조의 세네갈은 2차전 상대 콜롬비아를 2대0으로 제압하고 2연승을 달려 B조의 이탈리아와 함께 16강행을 확정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가 통산 200홈런까지 2개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추신수는 LA 에인절스전에서 홈런 1개를 포함해 5타수 2안타 1홈런 2타점으로 맹활약했는데요. 이 홈런이 개인 통산 198번째 홈런이었습니다. 5월에만 벌써 6번째 홈런을 기록 중인 추신수는 시즌 타율을 2할 9푼 1리에서 2할 9푼 4리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팀은 5대7로 졌습니다. 미국 프로골프 투어 찰스 슈와브 챌린지에서 재미교포 케빈 나가 대회 마지막 4라운드에서 4언더파 66타를 쳐 최종 합계 13언더파 267타로 우승했습니다. 2011년 슈라이너스 호스피털스 칠드런스 오픈에서 데뷔 첫 승을 거둔 뒤 2018년 밀리터리 트리뷰트에서 2승째를 따냈던 케빈 나는 이번 우승으로 통산 3승째를 올렸습니다. 이경훈은 6오버파 공동 64위, 안병훈은 7오버파 공동 68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김종현의 스포츠. 안치용, 정세영의 야구 한 잔.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야구 한 잔 어떠신가요?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 안치용 정세영의 야구 한 잔 시작합니다. KBS N스포츠의 안치용 해설위원 나오셨고요. 휴가 마치고 돌아온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정세영 기자 휴가는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저는 베트남 다낭으로 다녀왔는데요. 사실 회사 올해 좀 바꾸면서 네네. 1월에 이직하면서 정신없이 보냈는데 장인어른 칠순 기념여행을 함께 다녀오면서 모처럼 힐링하고 네. 왔습니다. 햇빛 많이 쬐셨죠? 네. 생각보다 얼굴은 많이 안 탔어요. 그래요? 많이 네. 타신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약간 더 한층 더 죄송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근데 진짜 요새 날씨가 더워지고 햇볕도 강해지다 보니까 참 휴가를 계획하거나 떠날 생각을 슬슬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아질 것 같은데 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죠. 야구장도. 32도, 33도 맞아요. 뭐 이 정도까지 올랐다고 네. 하는데 5월달 이제 6월달이 안 되는데 벌써 이러면은 나중에 7, 8월달 되면은 저는 특히나 이 더위를 엄청 많이 타서 아하. 육수를 죄송합니다. 땀을 엄청나게 지금 쏟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전 벌써부터 걱정돼요 지금. 이게 더위가 예년보다 좀 빨리 찾아오면서 프로야구 각 구단들도 지금 컨디션 관리 이게 지금 사활을 걸고 그쵸, 있습니다. 일단 지난 대구 경기, 지난 주말 대구 경기에서는요 코끼리 에어컨이라고 불리는 이동식 에어컨이 더가웃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했고요. 선수단 체력 관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10개 구단은 지금 식단에 고기 반찬 무조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홍삼과 비타민 음료 아이고. 냉장고에 무조건 비치하게 되어 야. 있습니다. 또 이맘때만 되면 또 네. 빠짐없이 등장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보양식 기사인데요. 아. 선수들이 무엇을 먹고 여름을 나나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기사를 네. 쓰면서 조사를 했는데 김태균 선수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어떤 이 거를? 강원도 산골에 사는 아버지 친구가 보내주는 귀달린 장어가 귀달린 장어요? 네, 그게 있답니다. 그게 든든한 그 더위 나는 우군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귀달린 장어를 잡는 분이 전 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어떻게 들어보지도 잡죠?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안치홍 해설위원은 어떤 네. 거를 선수 때 드셨어요? 조금 지금처럼 제가 선수할 때 홍삼도 좀 넣어주고 고기 반찬도 많이 주고 했습니다. 난 지금 여기 내가 안 나왔죠. 그래서 아까 웃으셨구나. 그때 좀 해주지 좀 왜 은퇴하고 나니까 꼭 그런 거 해주더라고. 아쉽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육수 흘리면서 버티셨던 거네요. 쳐야 돼요. 그냥 계속 그냥 육수를 쏟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네. 사실 이렇게 방송에서도 표현을 해도 되나요? 사실은? 표준화의 조합 아닌가요? 뭐 그래요? 육수도 표준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는 하실 텐데 예. 뜻을 이해는 하실 텐데 좀 그 야구장에서 쓰는 그런 용어들을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쓰게 돼서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아마 뭐 제가 판가름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네. 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 육수를 시켜주기 위해서 네. 이 코끼리 에어컨 아까 말씀하신 거 막 네. 등장하잖아요. 여기 저 오늘 출근할 때도 보니까 회사 주차장 앞에도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이 코끼리 에어컨이. 이게 어디에 현재 이게 설치가 지금 있나요? 거의 전 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그 넥센 지금 현 키움이죠. 목동 구장을 사용하던 지난 2015년 첫 선을 보였고요. 이후 코끼리 에어컨이 각 구단마다 경쟁이 붙어서 이 더가웃에 비치가 되고 있습니다. SK 경우에는 원정을 다닐 때도 코끼리 에어컨을 갖고 다니는데 2대의 코끼리 에어컨을 갖고 다니면서 선수들의 무더위를 식혀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대당 한 1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구단에서도 좀 통큰 네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에 사실 굉장히 덥고 운동하기에 힘들 수밖에 없지만 여름만 되면 또 강한 면모를 보여왔던 팀들도 있지 않았나요? 삼성 라이온즈가 대표적인 팀이 되겠죠. 사실 대프리카라는 표현을 쓰죠. 많은 그쵸. 팬들이 대구와 아프리카를 이렇게 합쳐서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참 전에는 대구 시민구장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저한테는 대구구장의 그 7월, 8월 이 혹서기 때 경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정말 너무나도 더워서. 근데 지금은 조금은 좋아졌어요. 이제는 천연잔디에서 이제 경기를 하니까 그래도 좀 좋아지기는 했는데 5월 달부터 벌써 에어컨이 등장한다라는 게 지금 사실은 좀 의외거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뭐 체력 관리 물론 체력 관리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더위가 좀 빨리 찾아옴으로써 선수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삼성이 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제 통합 우승을 달성할 때 보면 여름에만 강한 모습을 보여서 여름 사자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 최근에는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이 지금 한참 갈 길이 먼데 좀 악재까지 네. 좀 전해졌는데요. 외야수 박한희 선수가 오늘 아침 자녀 등교를 위해 차량을 운전했다가 음주운전에 이제 예. 걸렸습니다. 경찰 출동에 따라 매뉴얼에 따라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는데 박한희 선수는 전날 이제 술을 가볍게 먹었는데 그게 걸렸다. 그리고 자수가는 의미로 은퇴까지 선언한 상황입니다. 참 삼성 입장에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반면에 분위기를 바꿔 나가는데 성공한 팀도 있습니다. 그 기아가 감독 사퇴 이후에 7연승을 지금 달리고 있죠. 의외예요. 예. 감독 자리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선수들의 경기력은 아예 그냥 180도 갑자기. 이렇게까지 바뀔 줄이야 저는 사실은 상상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일단은 구단에서도 감독과 코칭 스텝을 교체한다라는 거는 이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교체 카드를 이제 꺼내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긴 연승을 달리고는 있지만 저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흥식 감독 대행이 본인이 타격 코치, 1군 타격 코치 생활을 할 때는 지금의 이제 베테랑 선수 김주찬, 이범호, 최형우, 뭐 안치홍, 김선배 이런 선수들을 지도를 했었고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젊은 선수들 뭐 이창진, 박찬호, 뭐 문경찬, 투타를 다 이제 비롯해가지고 이 선수들은 이제 퓨처스 감독 시절에 육성을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마 선수단의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단 내부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지금 박흥식 감독 대행이 가장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알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가 중요하지만 일단 분위기를 제대로 탔습니다. 지금 기아는. 네. 근데 또 재밌는 것이 이렇게 분위기를 굉장히 잘 탔는데 순위는 9위예요. 그렇습니다. 김기태 감독 사퇴 이후 공동 8위에서 3.5경기 차는 뒤진 꼴찌에 머물렀었는데요. 기아는 어느덧 8위에서 KT 승차 없이 9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나머지 팀 순위도 살짝 네네. 정리하고 들어가면요. SK가 34승 1무 18패로 1위에 올라 있고요. 2위는 두산의 승차 없이 승률에서 6리가 뒤진 두산이 자리했습니다. 3위는 NC고요. 4위는 키움, 5위는 LG인데요. 상위 5개 팀 승률이 모두 5할을 넘겼습니다. 반면 하위 5개 팀은 여전히 5할 승률 밑인데요. 네. 하나와 삼성이 공동 6위, 8위는 KT, 9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아고요. 최하위는 지난주 1승 5패로 부진한 롯데가 자리했습니다. 참 순위를 정리하다 보니까 선두로 올라선 SK나 아니면 지금 굉장히 상승세를 잘 타고 있는 기아를 봐도 에이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상위권에 있는 팀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대부분 에이스 투수가 제 역할을 해주고 있고 5선발 체제가 잘 돌아가고 있고 네. 외국인 투수들의 활약이 좋은 팀들이 대체적으로 상위권에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역시나 야구는 이제 투수 노름이다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선발 투수 5명 중에서 가장 확실한 카드가 이제 에이스 투수인데 이 투수가 나왔을 때는 사실은 야수들도 어떤 투수가 나오든 똑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에이스 투수가 등판을 했을 때 집중력은 사실은 무시 못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이스가 등판했을 때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그런 경기력이 나오는데 김광현 선수는 시즌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고 양현종 선수는 조금 좋지 못한 출발이었는데 팀 연승 과정을 보시면은 김광현 선수가 엄청나게 정말로 잘 던지고 있는데 확실히 구속 효과가 지금 제 컨디션을 찾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네. 왜 류현진 선수가 KBO 리그에서 뛸 때는 말씀하신 김광현 선수랑 류현진 선수가 대결하는 그 경기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이제는 김광현이랑 양현종의 왼손 투수 대결을 또 많이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광현 선수는 에이스의 몫을 충분히 네네. 해주고 있습니다. 12경기에서 7승 1패고요. 평균 자책점이 2.9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차례 등판을 가졌는데 7차례나 퀄리티 스타트로 에이스 역할을 해내고 있는 상황이고 김광현 선수가 2017년 팔꿈치 수술을 하면서 지난해는 이닝 제한이 120이닝 걸려 있었는데 올해는 그 이닝 제한이 풀렸거든요. 네. 김광현 선수는 지금 올해 통합 우승을 이끈 뒤 메이저리그에 한번 가보겠다 이런 야심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양현종 선수도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페이스를 회복했는데요. 올 시즌 앞두고 이제 두 투수의 맞대결이
관심을 상당히 끌 것으로 했는데 초반에는 양현종 선수가 좀 부진하면서 그렇죠. 그 맞대결에 대한 관심이 좀 사그라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페이스를 완전히 찾은 두 에이스 투수 맞대결 정말 기대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김광현 선수, 양현종 선수 지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때 매치업이 딱 우리 KBS N스포츠 중계 딱 걸렸을 때 그때 제가 중계를 했으면 하는 뭐 그런 생각은 있지만 희박합니다. 예. 희박한가요? 예, 희박합니다. 멀리서 TV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희박하죠? 대부분 이제 제 위에 이제 선배들이 중계를 또 이제 나가려고 하고 사실 이런 카드는 굉장히 재밌잖아요. 하는 그렇죠. 그 입장에서도 네. 아직 제가 이제 후배이기 때문에 예, 뭐 양보해야죠. 몇 년대로 꼭 그 원하시는 경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현 기자도 기원하시나요? 네, 기원하겠습니다.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 네. 억지. 네. 근데 이렇게 투수들이 잘해주면 정말 대표팀에도 좋은 소식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대표팀 저는 이제 대표팀 이제 분석을 하는데 우리 국내 대표팀보다는 해외 이제 팀들을 분석을 이제 다른 나라 팀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거와는 다르게 국내 선수들이 이렇게 좋은 활약을 펼친다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죠. 저뿐만이 아니라 대표팀에 속해 있는 뭐 스텝이라든지 김경훈 감독 다 같은 생각일 거고 이 두 선수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마운드의 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줘야 되는 선수들이에요. 네. 젊은 선수들을 선발을 하더라도 이 두 선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좋은 기량은 대표팀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로 야구 한 잔 이어가 보고 있는데요. 김종현의 스포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김종현의 스포츠 월요일은 더가웃 안팎의 이야기들을 안주 삼아 야구 한 잔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KBS N스포츠의 안치홍 해설위원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순위표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한 주는 뭐 두산을 이길 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다음 주에 보면 또 SK가 타선을 앞세워서 선두로 올라가고 아마 시즌 내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할 것 같아요. 두 팀은 그냥 버려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 다른 의미로 버려두는. 그렇죠. 예. 갈 길 가라. 둘이서 1등을 하던 2등을 하던 구름 위에서 치고받고 놀아라. 나머지 팀들하고 이제 어떻게 경쟁을 펼쳐야 될 것 같은데 두 팀이 어떻게 보면 시즌 초반부터 너무나도 지금 독주 체제입니다. 네. 투타 밸런스가 원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예상을 했지만 뭐 이 정도로 이제 앞서 나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출발이 또 너무 좋고 저는 두 팀하고 붙는 이제 나머지 경쟁 팀들이 전반기를 지나서 이제 후반기 순위 싸움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로테이션을 어떻게 잘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투수, 확률이 있는 투수가 올라왔을 때는 정말로 올인을 다 해야 되는 그런 경기가 분명히 나올 텐데 네. 지금까지는 두 팀을 압도할 만한 팀들은 아직까지는 뭐 눈에 띄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두 팀이 서로 1, 2위를 왔다 갔다 하고 한 번도 다른 팀에게는 여지를 주지 않으니까. 공교롭게도 SK가 이기면 두산이 이기고 또 두산이 이기면 SK가 이기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야, 장군 멍군 참 SK 두산 막강한 두 팀입니다. 아마 올해 그 아까 초반에 잠깐 얘기했지만 네. 워낙 벌써부터 덥고 이제 여름 되면 더 더워질 테니까 네. 그때 되면 두 팀에게도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크게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 않나요? 두 팀 간의 1, 2위 순위 자리만 바뀔 수 있을 뿐이지 다른 팀들이 1, 2위를 노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양 팀이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뎁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전 선수들이 빠지더라도 뒤에 그 바치고 있는 백업 선수들의 기량이 원체 좋은 팀들이니까 네. 사실은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뭐 특별한 지금 부상이 많이 없이 지금 시즌을 치르고 있으니까 두 팀은 어떤 얘기를 해도 순위 싸움에서 1, 2위는 사실은 좀 넘볼 수 있는 팀들이 많이 부족하죠. 이게 현실입니다. 팀이 가장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선발 로테이션이 탄탄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네. SK하고 두산을 보면 선발 로테이션이 현재로서는 지금 빈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이 서는 야구가 가능한데요. 좀 SK는 김강현, 브룩손, 산체스 선수가 막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용찬 선수 토종 에이스가 있고요. 여기에 린드블럼, 후렌코프 선수가 나가는 경우 네. 여기에 또 이영하 선수 엄청나게 지금 잘 잘하고 던지고 있으니까 있고. 예, 선발진에서는 지금 일단
안정감이 대단합니다. 네. 또 SK 얘기를 먼저 해보면 그 투수뿐만 아니라 타자들도 굉장히 골고루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살아나고 있죠. 예. 그렇죠. SK 하면은 이 홈런, 타선, 막강 화력 이런 것들이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시즌 초반에 사실은 이 공인구의 반발력이 좀 내려가면서 장타가 조금 많이 실종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 서서히 장타를 때릴 수 있는 선수들이 감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최정 선수가 최근 들어 계속 좋고 로맥 선수가 지난주에 4개의 홈런을 기록할 만큼 이제 홈런 페이스에 뛰어들었고 고정욱 선수가 엄청나요 지금. 고정욱 선수가 몇 개의 안타를 때려낼지 모를 정도로 공격은 지금 고정욱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찬스를 잡고 로맥이 지금 해결하는 그런 스타일 정말로 SK 다운 지금 공격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고정욱 선수는 올해 또 14개의 도루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잘 치고 달린다. 이런 표현이 고정욱 선수에게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참 SK는 또 이렇게 골고루 잘해주고 있는데 두산도 쉽게 무너지지가 않는 게 4연패를 사실 당해서 약간 위기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또 하나와의 주말 3연전에서 바로 위닝 시리즈 했어요. 4연패를 당했는데 그게 이슈가 될까요? 두산이니까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네. 팬들도 굉장히 의아했어요. 근데 그 팀이 상위권 팀이 아니라 KT한테 3연패를 당했으니까 수입을 당했으니까 굉장히 조금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기는 했는데 역시 두산이에요. 4연패 이후에 또 다시 금세 이제 자리를 잡고서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또 마련을 했다라는 게 두산 걱정은 정말로 팬들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향후 몇 년간은. 네. 두산 선수들은 멘탈이 진짜 강합니다. 이렇게 지고 연패에 빠지더라도 이거 봐라. 내가 다시 한번 오늘 해볼게. 해가지고 다시 치고 나가면 다시 연승 행진을 가동할 수 있는 팀이 바로 두산이거든요. 두산 선수들이 이번 4연패에 빠지면서 좀 정신무장을 좀 단단히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게 좋은 이제 반등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함덕주가 복귀하는 게 두산이 선두 경쟁하는데 더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함덕주 선수가 시즌 이제 마무리를 맡아줘야 되는 선수인데 김태형 감독이 예상보다 함덕주 선수가 컨디션이 안 올라오다 보니까 한 번은 이제 1군 제외를 시키면서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을 또 줬고 근데 팀의 마무리 투수를 1군 제외시킨다는 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 열흘이라는 기간이 많게는 9경기, 또 적게는 뭐 8경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 경기에서 마무리가 등판해야 되는 경기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덕주를 제외를 했는데 다시 지금 함덕주가 컴백이 됐는데 컴백을 하자마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열흘 동안의 그 시간이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거를 함덕주가 스스로 증명을 했고 네. 앞으로도 보여줄 게 많은 함덕주 선수입니다. 김태형 감독이 어제 함덕주 선수의 세이브가 1.1이닝 세이브였었거든요. 14번째 세이브였는데 끝난 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뒤에 확실한 마무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크다. 그 게임을 운영하는 자체가 달라진다. 함덕주의 기한이 그래서 반갑다라고 이런 멘트를 날렸습니다. 참 함덕주 선수 본인 입장에서도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상위 두 팀과 하위 두 팀 이야기만 오래 나눠서 네. 또 그 중간에 있는 다른 팀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팀이 시선을 더 끌었나요? 저는 삼성 얘기를 삼성. 좀 하고 싶은데요. 홈 6연전을 지난주에 치렀는데 네. 뒷심이 아주 무서웠습니다. 최근 5번의 5승 중에 4번을 모두 한 점차 승리, 그중에 3번을 끝내기 승리로 이루었는데요. 박한희 선수가 어제 또 끝내기 선수 안타를 쳤고 22일에는 연장 12회에 신인 김도한 선수가 또 끝내기 뜬공, 23일에는 구자욱 선수 끝내기 홈런. 지금 현재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5위권에 랭크돼 있던 팀들이 5할 때부터 6할 때까지 승률을 기록을 하다가 예. 얼마 전만 하더라도 6위 밑으로 팀들은 거의 3할 때 승률이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렇죠. 일요일 경기 마치고 나서 보니까 6위부터 9위까지는 4할 때로 다 올라왔어요. 근데 롯데만이 지금 3할 때로 쳐져 있거든요. 저는 롯데가 반등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가장 큰 흥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팀인데 그렇죠. 롯데가 너무 많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일단은 양상우 감독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마운드가 무너지면은 마운드를 어떻게 보강을 하거나 뭔가 변화를 주면 되는데 마운드와 타력, 수비가 모두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것부터 지금 재정비를 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아쉬운 거는 예. 마운드가 버텨주지 못하니까 롯데가 지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예. 정세영 기자는 이 두산의 부진에 대해서 어떤 두산이요?
저 잠깐만요. 롯데. 롯데 팬이요? 아유, 제가 말 실수했습니다. 네. 아유, 되게 예민한데 죄송합니다. 네. 롯데의 부진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선발진이 안정이 돼야죠. 지금 롯데의 선발 투수들은 누가 나와도 이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선수가 나가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그런 승리를 보장해주는 투수들이 없는 게 좀 롯데가 이제 계산을 하는 야구에서 좀 밀린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 야구가 성적이 나려고 잘 나가려면 선발 투수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네. 롯데는 선발진 안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참 여러 팀의 이야기들을 만나봤는데 그러면 이제 야구 한 잔에서 저희가 마음대로 정해보는 한 주간의 MVP를 정해야 하잖아요. 네. 얘기 나온 선수들 중에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선수를 생각하시나요? 다른 선수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럼 정세영 기자가 먼저 얘기. 저는 뭐 최용우 선수. 네. 기아의 그 7연승을 이끈 중심의 최용우 선수가 있는데요. 지난 주간 타율이 5할 2푼 4리로 1위에 올랐고요. 3홈런도 지난주 2위의 기록이고 무려 7개의 타점을 쓸어 담았는데요. 7연승을 하는 동안 기아의 핵심 타자로 활약하면서 지금 그 최용우 선수가 4월까지 타율이 2할 6푼 6리로 좀 부진했던 상황인데 어느새 2할 9푼 9리 3할 가까이 끌어올렸거든요. 최용우 선수가 살아나니 기아도 살아난다. 이런 공식이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안치홍 해설위원은 또 저는 기아 내야수 박찬호 선수. 박찬호 선수의 활약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기아의 지금 연승에는 이 박찬호가 중심을 지금 잘 잡고 있고 이 정도 해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이 선수가 이제 규정 타석에 진입할 정도로 완전히 주전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고 투머치 토커 박찬호가 아닙니다. 그렇죠. 기아의 박찬호라는 훨씬 거를 어린,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동명이인이다 보니까 좀 헷갈려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박찬호 선수가 더 유명했지만 앞으로는 기아의 박찬호 선수가 더 많은 이름을 또 날리고 그렇죠. 주전 자리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또 잡는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이제 기아의 박찬호도 투머치 토커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야구만 잘하면 되니까. 투머치 토커. 그렇죠. 투머치 토커. 그러면서 두 분을 같이 여기 초청을 해서 재밌겠네요. 한 4시간짜리 생방하면은 뭐 되겠네요. 네. 여담이지만 안치홍 해설위원과도 굉장히 이름 비슷한 야구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부지네요. 안치홍. 예. 속상합니다. 올해 안치홍 선수가 지금 FA를 또 예. 앞두고 있는데 그게 또 이 야구는 멘탈 게임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알게 모르게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반드시 좀 잘하려는 그런 욕심이 좀 앞서다 보니까 성적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사이시죠. 몰랐다가 잘 알 수밖에 없는 사이가 돼버린 거죠.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이제 그 일반 팬들이 예. 생각보다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네요 얼굴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치홍 선수가 이제 뭐 한 30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네. 그건 이제 홍이고 이제 저는 용인데 헷갈려 하시네요. 네,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광주 가면은 좋아합니다. 기아 팬들이. 네. 좋아해요, 굉장히. 이름 그냥, 비슷하다고. 네, 예. 이름 다른 때문에.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름 그냥 비슷하다고. 좋대요. 예, 그냥 초등학교 때 왜 이름 뭐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비슷하면 놀림받고 막 이런 그렇죠. 거 많잖아요. 예. 그리고 안치홍 선수가 잘한 날에는 저도 이제 그 중계차 앞에서 뿌듯하게. 팬들이 또 이렇게 또 잘해주고 네. 또 안치홍 선수가 못한 날에는 뭐 네가 와서 못했다 뭐 이런 얘기는 막 또 광주 분들도 좀 세잖아요. 막 얘기하시잖아요. 예. 예. 좀 그렇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예. 안치홍 위원님과 친해지기 전에는 안치홍을 잘 구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년 만에 밝혀지는 그건 거죠. 괜찮습니다. 예. 아이, 뭐 이런 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요, 뭘. 예. 자, 이제는 다 아시죠 서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공인구 얘기도 짧게 잠깐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KBO가 지난 24일 그 반발력을 낮춘 공인구 2차 수시 검사를 했는데 불합격 제품이 나왔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거든요. 앞선 1차 검사에서도 불합격이 나와서 문제가 좀 됐었는데 KBO는 향후 추 3차 검사에서도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지금 공인구 사용을 승인을 취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 함께해 주세요. 김종현의 스포츠.